동훈아, 너 요즘 뭐 해? 그냥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네가 직접 차린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거기서 개발 일하고 있어. 아직도 개발자야? 나이도 있는데 관리직으로 올라가야지. 주변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훈아, 요즘 개발자들 연봉 좋다던데? 그냥 평범해요.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요즘에는 AI가 다 코딩해준다던데 그 나이에 아직도 직접 코딩하는 거야? 요즘 스타트업들 다 망한다던데 안정적인 대기업도 아니고 동훈이는 아직도 고생하는구나.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휴대폰을 꺼내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치 확인. 목표물 주변에 있음. 그때였습니다. 식당의 조명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정전인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모든 주문이 꼬였어요. 결제가 하나도 안 돼요. 뭐야 이게? 한범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동창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강남의 화려한 거리, 고급 일식당 야마토의 간판이 밤거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후드티와 청바지, 운동화라는 평범한 차림새로 식당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마음속으로 수십 번은 되물었지만 결국 동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의 공손한 인사가 들려왔지만 그의 눈빛에는 동훈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흘러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대학 동창회 예약이요. 동훈의 말에 직원은 급히 표정을 정리하고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도착한 룸에서는 이미 화려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실내의 모든 시선이 동훈에게 쏠렸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움으로 빛나던 눈빛들이 그의 차림새를 확인한 후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동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훈아 왔구나. 정장 차림에 비싼 시계를 찬 한범이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갑게 맞이하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에 숨겨진 경매를 동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회장님. 동훈이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한범은 대학 시절부터 자신을 잘 나가는 놈으로 포장하는 데 능했습니다. 이제는 동창회 회장까지 맡아 더욱 그 기세가 등등해 보였습니다. 하하, 무슨 회장님이야? 우리끼리는 편하게 한범이라고 불러. 한범의 말과 달리 그 목소리에는 회장님이라고 불러달라는 속내가 묻어 있었습니다. 동훈은 조용히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동창들은 모두 화려한 정장과 명품 시계, 여자들은 번쩍이는 주얼리와 명품백으로 치장하고 왔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동훈의 후드티와 청바지는 마치 흑백 TV 속 컬러 화면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동훈아, 너 요즘 뭐 해? 맞은편에 앉은 석진이 관심 있는 척 물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동훈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만 졸업 후 대형 로펌에 취직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냥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동훈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석진의 눈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타트업? 네가 직접 차린 거야? 민석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잠시 동훈에게 향했던 시선들이 더 집중되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거기서 개발 일하고 있어. 동훈이 머리를 긁적이며 답했습니다. 기대에 찬 표정들이 순식간에 시들어버렸습니다. 아직도 개발자야? 나이도 있는데 관리직으로 올라가야지. 옆자리에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훈은 그저 미소로 응대했지만 속으로는 날카로운 바늘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서는 한범이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열정적으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내 회사가 지난 분기에 매출 300억을 돌파했어요. 다음 달에는 미국 진출도 예정되어 있고. 그의 말에 동창들은 탄성을 내질렀고 몇몇은 부러움에 찬 시선으로 한범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범이는 역시 대단해. 대학 때부터 남달랐잖아. 누군가의 아첨에 한범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시선을 돌려 구석에 앉아있는 동훈을 발견했습니다. 동훈아, 너는 어때? 요즘 개발자들 연봉 좋다던데? 한범의 질문의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훈에게 쏠렸습니다. 동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표정은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요즘에는 AI가 다 코딩해준다던데 그 나이에 아직도 직접 코딩하는 거야? 40세만 되어도 나가라고 한다던데?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고
다시 한번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훈의 귀가 뜨거워졌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앞에 놓인 술잔만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스타트업들 다 망한다던데 안정적인 대기업도 아니고 동훈이는 아직도 고생하는구나. 한범의 말에는 가벼운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나는 성공했지만 너는 아직 멀었다는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동훈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훈이 대학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는 프로그래밍 동아리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자였습니다. 한범을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과제와 프로젝트를 도와달라고 찾아왔었죠. 하지만 졸업 후 화려한 스펙을 쌓은 친구들은 대기업과 유명 회사에 취직했고 오로지 실력만 믿었던 동훈은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술 한 잔 더 할까요? 불편한 침묵을 깨고 누군가 제안했고 다시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동훈은 눈에 띄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서글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굳이 왜 왔을까?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었지만 동훈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특별한 목적을 가진 듯한 관찰자적 시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치 확인, 목표물 주변에 있음. 메시지를 보낸 후 동훈은 고개를 들고 핸드폰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동훈은 화장실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동창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냉정한 관찰자의 시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동창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흥겨워졌습니다. 한범은 테이블 중앙에서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에 100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미팅 자리에서 제 아이디어를 듣더니 바로 투자를 결정했다니까요. 한범의 말에 동창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박수까지 쳤습니다. 동훈은 그저 묵묵히 술잔만 바라보았습니다. 한범이는 대학 때부터 남달랐지. 맞잖아, 동훈아? 옆자리의 민석이 동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훈을 대화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동훈을 더 초라하게 만들려는 속셈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동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학 시절 한범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발표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특히 동훈의 프로그래밍 아이디어를 몇 번이나 훔쳐갔었죠. 하지만 동훈은 그런 기억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항상 특별했어요. 짧게 대답하며 동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감정은 아무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의사가 된 재민이 자신의 병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변호사가 된 준영이 최근 맡은 유명 연예인 사건에 대해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성공담을 나누는 가운데 동훈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천천히 동창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범의 모든 움직임과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용기를 낸 동창 하나가 동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동훈과 같은 프로그래밍 동아리에 있었던 유일한 여학생이었죠. 지금은 대형 병원의 의료정보 시스템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훈아, 요즘 뭐 하고 지내? 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른 동창들과 달리 따뜻했습니다. 동훈은 잠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항상 자신의 실력을 인정해주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 동훈의 대답은 여전히 짧고 담담했습니다. 그런 대답에 유진의 눈에 약간의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개발자는 젊었을 때나 하는 거 아냐? 유진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말 자체는 동훈의 가슴에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고 아파왔습니다. 친구였던 사람에게서도 이런 말을 들으니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젊은 애들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겠지. 근데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야. 코딩이 좋아서 계속하고 있어. 동훈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그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유진이 돌아간 후 동훈의 귀에 주변 테이블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저 친구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코딩밖에 모른대. IT 노가다나 한데 요즘은 AI가 코딩 다 한다는데
왜 아직도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대. 그 말들이 화살처럼 동훈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오랜 시간 쌓아온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범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들 들었겠지만 내 회사가 곧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상장되면 회사 가치가 1,000억은 넘을 거예요. 동창들이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한범은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동훈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동훈아, 너도 우리 회사 주식 조금 살래?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는 미리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한범의 말에 동훈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스타트업 월급으로는 주식 살 여유가 없네요. 동훈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낮게 웃었습니다. 한범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나중에라도 생각 있으면 말해.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한범의 말에 식당 안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훈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더 이상 그저 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특별한 의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동훈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준비 완료. 신호만 기다리겠습니다. 화면을 본 동훈의 눈빛이 차게 빛났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한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사냥감을 노리는 매의 시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동창회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동훈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중요한 작전을 앞둔 요원처럼 모든 감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범과 그의 회사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것을 밝혀낼 그만의 계획이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깊어질수록 동창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한범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중요한 발표를 하듯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한범은 소매를 걷어 올리며 화려한 스마트워치를 내보였습니다. 반짝이는 금속 프레임과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창들의 눈이 일제히 그것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거 최신형 테크노 프로 화이트 골드 한정판이에요. 전 세계에 100개밖에 없죠. 지난주에 1,500만 원 주고 샀어요. 감탄사가 테이블을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한범은 그 관심을 즐기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훈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는 사냥꾼 같았습니다. 한범이 갑자기 동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동훈아, 너도 이런 거 하나 장만하려면 몇 달 월급 모아야 할까?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훈에게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동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3-4달은 모아야 할 것 같네요. 동훈의 대답에 한범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몇몇 동창들은 숨죽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동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의 조명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동창들이 놀라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뭐지? 정전인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조명이 다시 안정되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POS 시스템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전자음이 식당 내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급하게 예약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직원의 말과 달리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예약금 밖에서는 다른 직원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주문이 꼬였어요. 결제가 하나도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창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편안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한범은 여전히 자신감 있는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별 문제 아닐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오류겠죠. 한범이 말했지만 그때 그의 손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랑하던 비싼 스마트워치가 갑자기 빠르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이상한 코드가 나타났습니다. 뭐야 이게? 한범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00만 원짜리 스마트워치 화면에는 빨간색 글자로 접든 불가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급하게 예약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 같습니다. 모든 주문 내역이 다 잠겨 있어요. 그 말에 동창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부는 급히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동훈만이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해킹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재민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머리를 긁적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모든 시스템이 멈췄어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엔지니어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주말이라 바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훈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동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놀랍도록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가 POS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창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동훈이가 뭘 할 수 있다고. 개발자라더니 진짜 컴퓨터 좀 만질 줄 아나 보네. 작은 수근거림이 있었지만 동훈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는 식당 주인의 안내를 받아 POS 시스템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앞에 두고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훈의 모습에 식당 직원들은 물론 동창들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의 그것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한범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문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동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적과 맞서는 전사의 눈빛 같았습니다. 손가락은 계속해서 키보드를 두드렸고 그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북한 해킹 조직의 새로운 공격 패턴이야.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어.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서로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동창들은 동훈에게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동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에는 오직 코드와 화면만이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긴장감이 예양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구도 이 순간 평범해 보이던 개발자, 동훈이 보여주는 놀라운 실력 앞에서 더 이상 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범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조롱,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 동훈의 손가락은 쉬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동창회에서 무시당하던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전문가의 카리스마가 마치 빛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동창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동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야. 동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손가락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의 코드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한범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까지의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1,500만 원짜리 스마트워치는 여전히 오류 메시지를 깜빡이며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집중해 있어서 주변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몇 분이 흘렀지만 식당 안의 긴장감은 오히려 더 고조되었습니다. 마침내 동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이 식당은 안전해. 다른 곳은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고 걸음걸이는 군인처럼 단호했습니다. 룸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동훈을 발견하고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동훈 앞에서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과장님,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전국 POS 해킹이 진행 중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그 말에 동창회장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한범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과장님? 누군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정중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강동훈 과장님은 국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이자 국가 사이버 보안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 말에 동창들 사이에서 논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스타트업 개발자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국가 최고의 보안 전문가라니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한범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범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냘프게 떨려 나왔습니다. 동훈이가 국정원? 동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몸짓에서 자신감과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후간 해킹 조직의 새로운 공격 방식이에요. 이미 주요 금융망에 침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그의 말에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동훈의 시선이 잠시 한범에게 머물렀습니다. 한범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랑하던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동훈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동훈은 동창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국가 안보 문제라 먼저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동훈이 국정원 요원들과 함께 자리를 뜨려는 순간 한범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동훈아, 잠깐만. 동훈은 걸음을 멈추고 한범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미안해. 너가 그렇게 실력 있는 화이트 해커인 줄 몰랐어. 한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부들부들 떨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동훈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동훈은 한범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오직 한 번만 들을 수 있게 속삭였습니다. 한범아, 너희 회사 서버에서 개인정보 불법 수집하는 코드가 있다던데. 그 말에 한범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동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요원들과 함께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동창 회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동훈이 떠난 후 동창 회장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이 알고 보니 국가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였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범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훈이 귓속말로 한 이야기가 그의 뇌리에서 맴돌았습니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한범은 급하게 자리를 떠났고 그 뒷모습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동창 회장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훈이가 국정원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석진이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 봐요, 강동훈. 익명으로 활동하지만 국제 해킹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전설적인 화이트 해커래요. 외국에서는 K교수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석진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은 없었지만 동훈의 실력과 업적에 대한 기사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네.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왜 아직도 직접 코딩하고 있냐며 비웃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훈이 떠나는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본 자신감과 결연함, 그리고 흘끗 동창들을 바라보던 따뜻한 시선까지. 그제서야 대학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동훈이는 대학 때도 항상 뛰어났어요. 우리가 어려운 프로젝트로 고생할 때마다 조용히 도와주곤 했죠.
하지만 절대 자랑하지 않았어요. 유진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존경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재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화려한 직함, 비싼 시계, 명품 옷, 그런 것들이 성공의 기준인 줄 알았죠.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추구해온 성공이라는 것의 의미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창회는 예정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모두가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려했던 웃음소리와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가치와 성공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국내 주요 뉴스에서는 북한의 대규모 해킹 공격 시도가 있었으나 국내 전문가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막아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창들은 그것이 동훈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기사를 보며 문득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 목록에서 강동훈을 찾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이야, 동훈아. 그날 너가 보여준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명해.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 언젠가 시간 될 때 커피 한잔 할까? 메시지를 보낸 후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같은 시각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의 한 사무실에서 동훈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끊임없이 입력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지만 그는 확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는 더 중요한 임무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훈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번개처럼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자랑스러움도 거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는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정한 실력과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